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직책 사퇴로 어수선한데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삼선의 조혜진 의원을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조혜진 의원 바로 연결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언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부터 연락 받으셨어요? 지난 주말이요. 지난 주말에 윤석열 예. 후보가 직접 연락을 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연락을 했었던 혹시 그러면 그 뒤에 좀 독대를 하셨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따로 뵌 적은 1대1로 따로 뵌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통화는 가끔씩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특별히 주문한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제가 모셨던 분들이 옛날에 박찬종 의원님, 이해창 총재님, 예. 또 이명박 서울시장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모시고 대선을 치르면서 했던 경험, 노하우 이런 걸 최대한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활용을 해주고 네. 특별히 본인 후보 본인에게 조언할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탄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예.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예. 주말에 연락이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예, 지난 주말이면은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 관련해서 대국민 사고를 한 바로 직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예. 혹시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 이 부분에 예. 대한 어떤 그 전담 대응 혹시 이런 차원에서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 별도의 당부가 없었고, 아, 그렇습니까? 제 경험은 주로 미디어 쪽이었습니다. 미디어. 좀 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큰 선거를 치를 때, 주로 공보비서, 공보보좌역, 또 대변인 단장, 이런 걸 하면서 미디어 대응 쪽으로 많이 해왔고, 네. 꼭 이제 그 외에도 선거는 이제 다양한 행태로 치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현장 경험이 있다, 선거 실무 경험이 있다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걸로 저는 근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예. 그 주말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준석 대표가 미디어 홍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또 예. 조수진 최고위원이 공보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또 미디어 역할이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후보가 그게 특정해서 저한테 부탁하셨다는 게 아니고, 네. 저의 경험이 그쪽으로 많았다 그런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제 경험을 살려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 스스로 후보한테 또는 당에 어떤 게 역할이 도움될까를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월요일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의원님은? 근본은 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만들어준 게 국민들인데, 네. 민심인데, 예.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후보 당선되고, 컨벤션 효과로 10%, 15% 이상 이재명 후보를 앞서게 되면서, 예. 부시불식간에 우리 선대위와 당 안팎에, 이거 우리 이미 이긴 거 아니냐. 이대로 가면 선거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일한 또 현실에 안주하는 기운이 스며들면서 네. 그 선거 이후에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하는 이런 김칫국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예. 이런 모든 문제 발단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다 체해버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선거는 아직도 멀었고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상대는 집권 여당이면서 선거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민주당이라는 걸 망각하고 예.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정권 교체를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이 만들어낸 거지. 우리 당이 잘해가지고 이런 반전을 이뤄낸 게 아닌데 네. 마치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여론 지지율을 올리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안에서 어떤 공치사하고 공다툼하는 그런 일이 일찌감치 벌어지면서 이런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쉽게 그런 말하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면서 선거란 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녹록지 않다. 음흠. 좀 초반에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네. 걸 갖다가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예. 이 선거 실무를 이끌어 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여론 지표상으로 이렇게 15% 앞서 있으면은 자아 도취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건데, 선거는 이렇게 뭐 쉽게 가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전수전 이준석 다 겪은 분들은 예. 절대 그렇게 만만하게 안 보는데, 예. 근데 네, 그런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윤핵관이 어떤 그 선거, 그러니까 선대위 조직 개통 밖에서 지금 그 무언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우리 선대위가 기대만큼 잘 안 돌아가고 후보 지지율이 다시 이제 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그거를 특정한 하나의 문제에 딱 집중시켜가지고 그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 진단이 잘못됐고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사람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한다면 역할 조정은 필요하지만은 예. 당신네들 때문이야. 그 사람들 때문이야. 예. 그 사람들만 빼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정말 잘못됐고 해결이 안 되고 잘못하면 그게 국민들의 눈에 정치 투쟁이나 내부 권력 암투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전 분열이나 자중 질환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 할 것 없이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핵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책임 전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해결을 해야 됐지만 예.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잘 안 된다. 이 모든 사태가 생겼다라고 문제 진단하고 규정하고 예. 뭐 특정 몇 사람만 빼면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태를 오도할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못한다면 더 나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무조건 무엇은 잘못됐다 또는 누구는 빼야 된다. 라고만 접근하는 거는 저는 문제 푸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예. 결정적인 계기는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둘러싸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충돌이 된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종합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그런 논란이나 충돌이 빚어지게 된 하나의 우연적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근본적인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가 좀 자아도취, 안일, 선거가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상황 판단이 첫째 원인이고, 네. 두 번째는 문제 진단을 할 때 대안 없이 누구를 빼라, 누구를 밀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헤게모니 경쟁 벌어진 거. 예. 이런 것들이 기본 그 배경이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슈는 그거의 충돌이 외부로 불거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드릴 때 이건 그러면 특별 보좌역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예.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의혹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제 분야이기도 해서 그전에는 쭉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 부분 민주당의 주장이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많이 확인을 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예를 들면 교생 실습을 아예 안 갔다고 이야기를 한 것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거는 잠깐만요, 의원님. 그게 아니라 예. 김건희 씨가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생 실습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근무라고 적어낼 수 있냐 이거였잖아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또 문제를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비판을 했죠. 예.
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예. 확인하고도 지금 뭐 일일이 다 예. 인용을 하기 그런데 여러 건이 사실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는 민주당의 접근 자체가 이걸 네거티브로 해서 후보와 부인의 흠집 내기를 목표로 두고 허위 프레임 또 나중에 가서는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딱 정하고 출발을 하니까 네. 사소한 그 숫자 하나 차이 또는 표현의 하나 차이를 아예 그 자체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아예 허위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 방법이 전형적인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쉽게 하면 그러면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런 거죠. 그래요. 그것도 그 떳떳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은 서울대 법대대학원 이렇게 석사과정을 졸업을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다. 그런데 왜 당신은 법대대학원을 나왔다고 표현하느냐. 거짓말이다. 또 이런 식이에요. 상당 부분이. 근데 의원님 일반 대학원과 특수 대학원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물어봤는데 네. 어쨌든 전문 대학원이라는 과정이 확실하게 있고 그 과정에 또 그런 강좌가 있었고 석사 과정을 졸업한 게 맞고 학위를 받았고 기본적인 팩트는 사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의혹의 신빙성을 떠나서 그렇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내지 윤석열 후보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거티브라는 거는 뭐 겉으로는 진실 규명 또는 팩트 싸움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프레임 싸움이고 선동전이고 또 거짓 프레임 또는 허위 프레임 이걸 씌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 네거티브 공격을 받아서 대응을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을 해야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우물쭈물하면서 우리 나름으로는 진실을 규명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쪽에 의도에 말려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 점에서는 저도 이제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선대위 재정비가 과제가 됐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김종인 총괄의 그립감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총괄 같은 경우는 뭐 선대위 조직 전반 개편이 아니라 기동 헬기 쪽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전체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진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큰 선대위 조직은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 큰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엔진이라든가 또 기관이라든가 또 연료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전투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핵심 기능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기능이 이제 제대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선대위가 역할이 좀 부실했다 이런 진단이신 것 같은데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선거 경험이 많은 분들 특히 대응 경험이 많은 분들을 그런 요소에 배치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진단이신 것 같고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총괄선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후보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후보는 본인에게 주어진 후보로서 본연의 일정이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특별 보좌역을 맡게 된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